정말 팬들이 기다려준 팬들한테 좋은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시발점에서부터 만든 앨범이기 때문에 진짜 저를 좋아해 주시고 저를 아껴주시고 제 음악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재밌게 이 앨범 들어주시고 더 좋은 음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리치드 컴퍼니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된 로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EP 21SS는 어떤 앨범인지 20살이 되고 나서부터 방황이나 힘들었던 시간들 그리고 또 재밌었던 시간들 어떻게 하다 보면서 멀어지게 된 친구들이나 아티스트들이나 그런 것들을 추억하는 앨범이기도 하고 2년 동안의 제 이야기들을 좀 꾹꾹 눌러 담은 10트랙짜리 EP 앨범입니다. 이제 앨범 전체적으로 너라는 대상이 많이 나오고 어떤 대상한테 하는 얘기 같기도 하지만 팬들한테 하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음악은 이제 가사를 쓸 때 누구를 대입해도 이상하지 않은 거가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주제에 가족이 된다거나 친구가 된다거나 애인이 된다거나 뭐 팬이 된다거나 그 너는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거고 누구를 넣었을 때도 그 말이 되는 게 좋은 가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함축적으로 다 넣을 수 있게 해가지고 만든 가사들이라서 그런 느낌입니다. 2018년에도 SS랑 FW 시리즈를 내셨었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내는 앨범이라 음악을 쌓아놓은 게 많았을 텐데 21SS로 내게 되셨는지. 일단은 이 앨범을 정규 앨범으로 낼 계획이었는데 장르적으로라거나 스타일적으로라거나 지금 유행하고 있는 장르이기도 하고 클래식적인 장르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단발성적으로 보여주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EP로 내게 됐던 것 같아요. 이번 앨범 음악 스타일에 대해서도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왜 이런 음악 스타일로 만들게 되셨는지. 오토튠을 되게 많이 사용을 했는데 오토튠에다가 제가 둔 의미는 뭐냐면 오토튠이 자기 목소리를 가리고 그다음에 좀 더 기계적인 음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오토튠을 씀으로써 좀 더 제 진실된 마음은 가리고 가사를 조금 더 돌려서 예쁘게 쓴다거나 좀 더 직설적이지 않은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오토튠이라는 장치를 선택했던 것 같고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이번 앨범인 것 같아요. 진실된 마음을 좀 가렸다는 게 부연 설명을 하면 어떤 의미인가요? 좀 더 직설적인 설명을 피했다는 거가 될 것 같아요. SS랑 FW 시리즈는 네. 계속 꾸준히 이어나갈 생각이신가요? 아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21SS가 마지막으로 될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또 다른 제목의 EP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해 10월경에 A라는 트랙을 사운드 클라우드에 공개하셨잖아요. 네. 당시에 이미 앨범이 다 완성돼서 4번 트랙인 게 확정이 돼 있던 건가요? 네, 그럼 확정돼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미수라는 친구랑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편곡적으로 욕심이 많이 있어가지고 편곡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트랙은 이미 다 만들어진 상태였고 인스트루멘털 편곡을 앞으로 형한테 맡기게 됐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앨범 구성 방식이 좀 궁금한데 2년 동안 쌓아둔 작업물이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이번 앨범으로 구성을 하게 됐는지. 솔직히 쌓아둔 노래들도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안 쓰게 된 노래들은 잘난 척하는 노래들을 되게 많이 뺀 것 같아요. 진실된 제가 보일 수 있게 약간 좀 더 힙합의 틀에 갇혀있지 않은 노래들을 골라서 뽑은 것 같고 힙합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있지 않은 노래들로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트랙 리스트는 어떻게 짜게 되셨나요? 개요 자체를 되게 배치를 엄청 많이 신경을 쓴 앨범이고 통으로 들었으면 좋겠는 앨범이라서 배치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했냐면 1분부터 쭉 들었을 때 이제 감정선이 이제 점점점 고조돼서 올라가는 느낌으로 트랙 리스트 배열을 했던 것 같아요. 좀 앞쪽에는 좀 더 힙합스러운 노래들을 많이 배치를 했고 후반부에는 이제 락 사운드가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슬픈 노래들을 많이 배치를 했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한 것 같아요. 글리치드 컴퍼니라는 1인 레이블을 설립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소감 같은 게 어떠신지? 제 계획에는 없었던 일이긴 한데 제 1인 회사를 만들게 돼서 좀 기쁘고 좀 더 글리치드 컴퍼니가 멋있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힙합 레이블보다는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라고 하셨거든요. 옛날이랑 가치관이 되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제 좀 힙합의 틀에 갇혀있기가 좀 싫어졌고 좀 더 넓게 나가고 싶어졌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 조그마한 힙합이라는 틀 안에서 좀 그걸 깨고 좀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제 마음이고 마인드가 많이 변해가지고 조금 더 레이블이라는 작은 개념보다는 나아가서 뭐 엔터나 큰 기획사 같은 그런 의미를 지고 있는 회사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뭔가 피처링 없이 앨범을 구성하셨잖아요. 네.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들으시는 분들 어느 정도 눈치채셨겠지만 빅뱅이나 G드래곤 형님의 영향을 많이 받은 앨범인데 그분들의 앨범을 보면은 거의 피처링이 없다시피 하시거든요. 그래서 피처링을 최소한으로 좀 줄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진짜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트랙에만 쓰게 됐던 것 같고 최대한 제 목소리로 꽉꽉 눌러 담아서 앨범 만들고 싶었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에 뭔가 이야기나 시놉시스 같은 거를 직접 짜셨나요? 네, 제가 직접 다 짰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가 짠 스토리이고 그냥 이 앨범의 세계관 다 제가 기획 의도하에 만든 거고 세 편의 뮤비가 있는데 다 연결이 되는 그런 시놉시스를 제가 짰었고 잘 표현이 돼서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가사에 공을 많이 들이셨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면에서 가사에 공을 많이 들이셨는지. 일단 직설적인 표현을 피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일단 굉장히 복잡하게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많이 집어넣음으로써 가사를 더 공들여서 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예쁘게 좀 더 좀 서정적으로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가사를 썼었고 가사를 돌려 쓰면서 이제 사람들이 곱씹으면서 들었으면 좋겠다 싶었어가지고 한 곡 쓸 때도 진짜 가사를 몇 번씩 바꿔가면서 썼던 것 같아요. 이 앨범을 듣는 포인트를 팬들한테 설명해 준다면. 일단 통으로 듣는 걸 추천드리고 제가 뭔가를 뭐 어떻게 말하고 싶은지 아니면은 이 곡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본다든지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한 번씩 더 곱씹고 하다 보면은 더 재밌는 앨범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목인 MG가 네. 약의 용량 단위라고 하셨잖아요. 왜 이것을 제목으로 정하게 됐는지. MG라는 트랙은 다른 트랙들에 비해서 대중성도 별로 없는 그런 되게 도판 트랙인데 좀 도판은 이 이름을 뭐 만들면 뭐가 좋을까 있을까 하다가 이제 벤자민이라는 친구랑 저랑 이제 그 제 작업실에 앉아서 막 얘기를 막 나누다가 야 그럼 MG 어때? 이러길래 MG가 무슨 뜻이야? 밀리그램? 이거 좋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던 것 같아요. 네가 부러워 솔직히 난 두려워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이 가사를 시작으로 뭔가 한탄을 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이 소리 들은 상처로 또 바다도 나는 못 가질 왕관 무거워 같은 말을 하셨잖아요. 이런 가사들에 대한 의미를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일련의 사건 사고로 인해서 저한테 그 소리들이 있었고 그 소리들이 상처가 됐었고 바다도 제 왕관 무거워 약간 이런 가사들은 제가 한창 이제 제 히트송들이 나오고 막 인디고에 있을 때 한창 좋은 시절을 보낼 때 저는 그 왕관이 저한테는 버거웠던 것 같아요. 이제 살았기를 기도 이런 가사가 나오면서 이 트랙에서 계속 어디로 멀리 가고 싶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살았기를 기도 이런 말이 나오는데 본인이 하는 말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시점에서 하는 말인지. 제가 제 본인한테 하는 말이죠. 어디로 멀리로 이런 거는 정말 멀리 솔직히 솔직한 제 대답은 별세를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그냥 내일 눈 뜨면 살았기를 기도 약간 이런 뜻으로 담은 것 같아요. MG의 뮤직비디오가 전에 라이드 올 다이랑 양아치 뮤비에서 이어지는 후의 내용이라고 하셨거든요. 양아치 트랙 다음에 MG를 넣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왜 MG 트랙이 첫 트랙으로 들어가게 됐는지. 제가 만들고 싶었던 거는 네. 메비우스의 띠였어요. 그 양아치 다음에 MG가 들어가는 것 당연하게 앨범을 통으로 플레이리스트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10번 트랙 끝나고 당연히 1번 트랙이 다시 나오잖아요. 그거를 생각하고 뮤직비디오 순서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 10번 트랙으로 끝나도 다시 돌아간다 이런. 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MG 뮤직비디오 스토리를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양아치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나서 방황하는 제 모습이 보이다가
이제 제가 정신병원에 수감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시놉시스를 제가 짰었고, 거기서 또 표현하고 싶었던 것 중 하나는 이제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저를 좀 더 조종하고 저에 대한 나쁜 말을 하는 대중들로 표현을 했던 거였다면, 이제 마지막 장면에 이제 검은 무리들은 다시 이제 저를 구출해서 무대 위로 세워주는, 어떻게 보면 제 팬들이라거나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떠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옆에 남아줬던 사람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치 엥 하는 느낌을 받으셔서 물음표 느낌표라고 제목을 지으셨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 느낌을 갖고 이 트랙을 쓰게 되셨는지. 트랙 가사 들어보시면 되게 좀 자극적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제 스탠스고, 제가 가사를 일부러 기입을 안 했던 게 대중들과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투쟁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게 제 스탠스고, 너네랑 싸우고 싶지도 않고 그냥 하던 일 계속 해라, 나도 내가 할 거 할 테니까, 그런 느낌이었고, 그러면서도 이제 처음 들었을 때 가사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엥 하게 되는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제목을 짓게 됐던 것 같아요. 존오버님이 피처링에 참여하게 되셨는데 아까 반드시 들어가야 될 피처링은 넣게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훅의 인스트루멘트를 처음 들었을 때 생각났던 게 존오버고, 존오버가 원래는 R&B 음악을 위주로 하는 형이지만 대중적인 곡을 할 때 더 빛이 나는 형이기도 하거든요. 그 형이 왜냐면 커머셜한 라인도 되게 잘 쓰고 또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지르는 것도 되게 좋아가지고 존오버 형이 딱 생각나서 썼던 것 같고, 또 존오버 형이 금방금방 해줘가지고 잘 나온 트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트랙과 관련해서 뭔가 하시고 싶으신 말이 있으면. 그냥 존오버 가사 처음 훅 가사처럼 그러지 좀 말아요. 소년 blow up, broke 보제 벌어 2.0 밥 생각이 like 자신을 브록보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이 궁금해요. 브록보이라는 단어 자체가 브록이라는 게 파산이라는 뜻인데, 그냥 저는 그냥 의미는 방황하는 아이 이런 의미로 썼던 것 같아요. 완벽하지 않은 어른이 되지 못한 소년? 브록보이 이제 멀어도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1번 트랙에서도 멀리 가고 싶다 이런 말을 했었고, 혹시 그 멀다는 의미가 같은 의미로 이어지는 의미인가요? 아니요, 그거는 제가 MG에서는 멀리 가고 싶다는 의미였고, 브록보이 이제 멀어도라는 가사는 저와 같은 이제 제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이제 그 브록보이들이랑은 좀 많이 멀어졌거든요. 이제 아까도 제가 처음에 얘기를 할 때 저와 멀어진 인연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쓰고 싶다 했잖아요. 좀 많이 멀어진 친구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추억,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멀어졌다, 약간 이런 느낌. 레드보이스 가슴 한편 난 아직 살아 시간 속에 이런 가사 있잖아요. 네. 원래 시그니처가 있었는데 레드보이즈라는 의미가 뭔지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기존에 어떤 의미였고 이 가사의 의미도 어떤 의미인지. Rap Boys in the Building What이라는 제 시그니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제가 옛날에 음악 처음 시작할 때 저랑 같이 하던 친구들이랑 만들었던, 크루는 아니고 그냥 약간 가족 같은 분위기로 만들었던 그 Red Magazine이라는 팀이 있었는데, Rap Boys 아직 살아 시간 속에 약간 이런 거는 좀 아무래도 멀어졌고, 난 근데 아직도 그 시간 속에 살고 있고 너희들이 기억하고 응원한다, 약간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20 후반 딱 그쯤 죽음 뒤엔 그 이쁜 이런 가사가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친구들이랑 항상 얘기할 때 뭐 저희가 그렇게 막 건강한 삶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살다가 20 후반에 진짜 가버릴 수도 있겠구나, 약간 이런 우스갯소리 많이 하는데 그런 의미로 썼던 것 같아요. 그냥 뒤에 개소리 왈왈왈 지져봐 랄랄랄라, 약간 이런 게 있거든. 너네 내가 죽어도 그런 상처되는 말 할 수 있겠니? 약간 이런 느낌의 가사인 것 같아요. 시간이 돌아왔으면 해. 여러 트랙이 많았는데 이 A 트랙을 선공개하신 이유가 있나요? 일단 이 앨범을 관통하면서 제일 이 앨범을 잘 표현한 주제나 장치나 가사 내용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앨범을 포괄적으로 제일 크게 담고 있는 곡이 A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일단 팬들도 너무 오래 기다려서 그냥 팬들한테 선물을 하나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A를 선공개곡으로 냈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를 계속 드러내다가 결국에 자신은 그냥 감정은 사치다 이런 말을 계속 하잖아요. 네. 그래 너가 항상 맞아 이러면서 감정적으로 지친 모습을 드러냈는데 아까도 앨범을 관통하는 주제라고 했지만 네네. 그거랑 똑같아요. 그냥 그 말이 뭐 즉슨 제가 정말 열심히 싸웠거든요. 한 2집 낼 때까지만 해도 화가 엄청 나 있던 화가 많던 아이였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지치고 체념을 하다 보니까 그래 너네가 다 맞아 약간 이런 태도고 이 앨범은 전체적으로 이제 투쟁을 해오다가 지친 저의 모습을 많이 담고 있기도 해가지고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가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곡을 만들 때 2집 때와는 약간 다른 스타일이나 다른 스탠스로 가게 되나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랩에 미쳐 있었던 그때로는 진짜 다시는 못 돌아갈 것 같긴 해요. 네. 나는 외톨이야 불쌍해 보여 뭔데 나는 외톨이야 혼자 지나와 뭔가 외톨이 트랙 자체가 신나는 음악처럼 들리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서 가사를 하나씩 읽어보면 그만큼 밟지 못한 것 같은데 제가 빅뱅을 그때도 좋아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빅뱅 음악 들어보면은 가사들이 되게 슬퍼요. 근데 그 와중에 신나는 곡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걸 들을 때 되게 기분이 오묘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는 신나는데 가사가 슬플 때 그 감정이 굉장히 멜랑콜리한데 그거를 좀 의도를 해서 만든 노래인 것 같아요. 이제 외톨이라는 트랙에서 자신을 외톨이라고 말하면서 뭔가 곁에 있어줄 사람이 없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또 어떻게 보면 오늘만은 날 내버려 달라 이러잖아요. 그 두 개가 상충돼서 뭔가 역설적인 느낌을 받았는데 오히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외롭거나 이럴 때 투덜투덜 되는 거가 있거든요. 위로를 바라다가도 에라 모르겠다 나 내버려 좀 둬라 약간 이런 저의 약간 이중적인 모습을 표현한 가사고 좀 그래서 더 제가 외톨이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I'm a cigarette, honeyproof, liquor dripping. Man, I was born to be a star. Call me Don. 곡 제목을 돈 따다라고 지은 이유가 궁금한데 돈다다라는 거를 찾아봤을 때 네. 대부 약간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약간 이제 저가 음악을 하면서 내 음악하는 사람들을 약간 비꼬는 단어가 딴따라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걸로 월드 플레이를 한 그런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 제목을 짓게 된 것 같아요. When I was born to be a star, call me 돈 따다 이렇게 했는데 그 라인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Man, I was born to be a star. 나는 스타가 되기 위해서 태어났었다. 그러니까 나를 딴따라라고 부르건 돈다다라고 데브라고 부르던 그냥 상관없으니까 난 스타다. 약간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그 라인이에요. 그리고 언젠간 이 지옥 같은 도시는 내 편에서 기운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자신감 있는 가사 같기도 한데 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사람한테는 어느 순간이나 누구에게나 기회나 좋은 시간이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이 참 각박하고 지옥 같은 도시 같지만 언젠간 내 편에서 기울 거다. 약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라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그런 것들도 나오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의도를 하신 건지. 네, 의도를 한 게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할아버지, 절 용서하소서 약간 이런 단어가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일단 모태신앙이고 할아버지께서도 목사님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제 하나님을 뜻하는 할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뜻하는 건데 제가 되게 많이 할아버지를 좋아하고 많이 따랐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집어넣은 그런 것 같아요. 일이 있어도 움츠러들지 말아요. 우리 둘은 이미 이 영화의 끝을 알아요. Yeah.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날 받아주지 말아요. 우리 둘은 이미 이 동화의 끝을 알아요. 라고 말하잖아요. 왜 너라는 대상과 노엘님께서는 이 영화의 끝을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언젠가는 헤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사람 관계라거나 이런 것도 언젠가는 헤어지게 돼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그냥 언젠가는 헤어질 거 알면서도 우리는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나를 자신 받아주지 말라. 약간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작사에 벤자민 님이 포함되어 있는데 두 번째 벌스를 벤자민 님이 쓰신 건가요? 네, 저랑 같이 썼었고 제가 그때 당시에 이게 마지막으로 완성된 트랙인데 가사 소재도 없고 제가 번아웃 상태였어가지고 약간 GD 형님이랑 테디 형님이 이제 같이 작곡란에 들어가듯이 약간 그런 식으로 협업을 한 벌스라고 보시면 돼요. 너를 다시 한 번만 돌려줄 수
라이드 올 다이랑 양아치는 지금 상황을 뭔가 잘 대변해주는 가사 같았는데 두 곡은 가장 최근에 만든 곡이었는지, 그리고 왜 두 트랙이 타이틀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라이드 올 다이랑 양아치는 이어지는 노래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를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약간 제 실수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도 받고 이랬어가지고 그런 거 때문에 좌절하는 제 모습을 이제 라이드 올 다이랑 양아치에 이렇게 연결해서 끼워 넣었는데 그거가 두 개가 타이틀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대중성도 많이 생각을 하고 만든 노래고 그렇다 보니까 그 두 개가 타이틀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24/7 with you, me, myself and I 나오잖아요. 네. 이게 앨범 소개에도 적혀 있고 이 가사 자체가 앨범을 관통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라이드 올 다이가 어떤 쪽이 되든 항상 함께 하겠다는 맹세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어떤 생각으로 이 가사와 제목을 짓게 됐는지. 그러니까 라이드 올 다이라는 단어 자체를 약간 보니 앤 클라이드라는 단어랑 비슷한 의미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뮤비에도 여주인공 분이 나오시는 것처럼 보니 앤 클라이드를 되게 많이 생각하면서 썼고, 그 라이드 올 다이라는 단어 자체의 뜻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게 맞고, 좀 위태로운 커플의 모습을 좀 그리고 싶었던 노래인 것 같아요. 그 사건 사고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줬잖아요, 사람들한테. 그거를 저의 여자로 표현을 하고 싶었고, 사랑 노래를 빙자한 어떠한 제 얘기를 담은 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오랜만이야 많은 길을 돌아왔어 늦어져서 이 트랙에 가장 많은 공을 들이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공을 들이셨던 이유가 있는지. 그러니까 처음 앨범 만들 때부터 양아치란 이름은 없었지만 이런 음악을 하나 꼭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든 트랙이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다른 트랙들과 달리 진짜 가사도 몇 번이나 갈아엎고 그 감정선이나 가사라거나 그냥 그런 것들이 그냥 완벽하게 조합된 노래라고 생각할 때까지 제가 만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 노래가 일단 한국 가요 송폼의 완벽한 좋은 예시이기도 하고, 그 노래를 만들 때 이제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만들어서 되게 많이 공을 들였던 것 같아요. 네. 도착지엔 아무것도, 거울 안에 슈퍼스타, 어디 I was broken over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가사만 들으면 마치 어떤 길을 달려서 도착지에 오고 그런 상황들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것과 관련해서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어요. 저가 그때 진짜 정말 행복하고 돈도 정말 많이 벌고 노래들도 잘 되고 그냥 진짜 열심히 달렸거든요 그때. 근데 달려오다 보니까 거울 속 제 모습은 돈에 미친 괴물이 점점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창 벌 때 공허함을 돈 쓰는 걸로 달랬었어요. 그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하는 뭔가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괴물은 괴물같이 돼버리고, 억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썼었는데 이 앨범에서 제가 몇 억을 벌었건 그건 이미 없어졌고, 그런 상황들을 설명한 그런 라인인 것 같아요. 네. 이제 결국 너의 집이 못 되어줬네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했던 집에서는 집이 되어준다고 이런 내용들을 담았는데 마지막 가사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한마디를 한다면. 참 면목이 없고 그럼에도 진짜 제 노래 좋아해 주시고 남아주셔서 너무 감사할 뿐이고, 그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말고 그냥 저랑 같은 또래인 친구들도 되게 많거든요. 제 팬 중에서 항상 건강 챙기고 나쁜 생각하지 말고 제가 누리지 못했던 좀 행복한 삶을 그 친구들은 다 누리고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올해 안에 정규를 3집을 발매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는 이제 잘 진행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아마 좀 상상하기 힘든 앨범이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한 번도 제가 안 해봤던 스타일이어서 되게 신기한 앨범이 될 것 같아요. 네. 전에 1집, 2집이나 이번에 냈던 그런 앨범과는 아예 다른 스타일인가요? 네, 아예 다른 스타일이 될 것 같아요. 21SS 발매와 인터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일단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누누이 말했듯이 이번 앨범은 어떠한 평가나 상이라거나 그런 거에 욕심내고 만든 앨범도 아니고 정말 팬들이 기대해준 팬들한테 좋은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시발점에서부터 만든 앨범이기 때문에 진짜 저를 좋아해 주시고 저를 아껴주시고 저를 제 음악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여러 번 돌리면서 곱씹으면서 들으면 더 재밌는 앨범이고 술 먹고 들으면 좋은 앨범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앨범 재밌게 이 앨범 들어주시고 더 좋은 음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